열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고 두피가 뜨거워지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입은 마르고 눈의 피로도도 심해지는데요. 흔히 안면홍조, 상열감,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20대, 30대인 분들도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얼굴로는 열이 오르지만 정작 손발은 차갑고 아랫배는 차갑습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이 열을 다스려줄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얼굴과 상체로 몰린 이 가짜 열에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서 피부와 건강을 되찾는 3단계 솔루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오르고 땀이 많이 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열이 많은 체질인가 보다 하시면서 에어컨, 선풍기 시키려고 하는데요. 열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열이 다 떠버리는 거죠. 바로 음허화동, 저수지에 해당되는 체액이 부족해지면서 가짜 열이 위쪽으로 둥둥 뜨는 현상인데요. 양은 냄비에 물이 조금만 있는 상황이며 조금의 열만 가해져도 연기가 나고 기화되면서 이 물이 금방 쫄아버립니다. 반면에 많은 물이 담겨 있다면 서서히 뜨거워지고 서서히 식겠죠.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해 본다면요. 이 엔진이 쌩쌩하게 돌아갈 때는 냉각수가 필요합니다. 이 식혀주는 냉각수가 부족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금방 과열되면서 경고등이 켜집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두피가 뜨거워지고 건조해지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의 냉각수, 체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 너무 건조하다, 열도 많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찬물 벌컥벌컥 드시거나 먹히지도 않는 물을 억지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오히려 화장실만 자주 갑니다. 물만 마신다면 우리 몸은 수분을 잡아주지 못하고 다 내보내는데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0.9%에 해당되는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은 물만 들어오면 체액이 희석되기 때문에 물을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저수지에 물을 넉넉하게 채우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데요. 바로 소금입니다. 억지로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물이 필요한 건 아는데 안 넘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몸에 염분이 부족하다 보니 수분을 불러들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피곤하니까 커피나 녹차, 에너지 음료도 드시고 또 여러 약물들을 드시면서 내 몸에서는 이뇨작용이 일어나고 마치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뜨겁고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체액량과 혈액량이 부족하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없는 체액을 가지고 몸을 순환을 시키려다 보니 심장 혼자 열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장이 가열돼서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물과 소금 채워주셔야 합니다. 드시는 식사에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는 거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혹시 피부에 문제가 생길까 싱겁게 드시고 계셨다면 식사에 충분히 간을 해서 입맛에 맞게 간간하게 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국물도 잘 섭취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식사 외에 따로 소금물, 소금차 드시는 건데요. 드실 수 있는 만큼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머그컵 한 컵이 300ml 정도 됩니다. 그래서 3g 소금 타시면 0.9%, 1% 정도 양이 되는데요. 하루 한 번 또는 두 번 드시는 건데요. 농도는 나에게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체의 염도가 0.9%이기 때문에 그 0.9%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짭짤하게 드시는 게 좋은 분도 있고요. 좀 더 싱겁게 0.6%나 0.5%로 드셨을 때 잘 넘어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빠서 자꾸 잊어버린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500ml 정도 물병에 소금 3g짜리 하시면 드시기 적정한 농도가 되는데요. 물 대신 수시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공복에 드셨을 때 괜찮으신 분들은 아침에 한 잔 드시고요. 낮 시간과 저녁이나 밤 시간 드셨을 때 편안한 시간에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금과 함께 드시면 수분량이 늘었는데도 신기하게 화장실 자주 가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도 자주 가지 않고 밤에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통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소금 쓰면 좋은가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기존에 드시는 좋은 소금이 있으시면 그 소금을 드시고요. 어떤 소금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저희 센터에서 실제 쓰고 있는 소금 정보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몸의 체액은 물과 소금으로만 채워지진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과열돼서 지쳐있는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좋은 곡식의 힘입니다. 다이어트나 건강 때문에 탄수화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체액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도 엔진이 크고 힘이 좋은 기계들은 쉽게 과열되지 않습니다. 힘이 딸리는 기계들은 금방 과열돼서 작동이 멈추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과열되어 있어서 힘들어진 심장의 힘을 채워주는 것. 맛으로 보면 심장에 쓰는 힘을 모아주는 쓴맛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곡식이 붉은 수수입니다. 수수를 넣어서 수수밥 드시면 좋고요. 생식을 하시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장의 화기를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곡식입니다. 상추, 치커리, 고들배기, 쌉싸름한 나물들, 채소류 곁들이면 좋고요. 차류로는 쑥차, 익모초처럼 씁쓸한 맛 나는 차들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 쌉싸름한 누룽지, 숭늉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위장과 심장을 동시에 안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위쪽으로 열이 떠 있는 것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 상기된 열을 발끝으로 몸 아래로 끌어내리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을 써주시는 겁니다. 걸어주는 건데요. 만보 걷기 하는데요. 달리기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걷는데 방법이 중요한데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천천히 30분 이상 걸어주시는 겁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 걸을 수 없을 때는 저녁에 걸으셔도 되는데요. 발에서 시작하는 경락은 머리로 연결되고 머리에서 시작하는 경락은 발까지 이어집니다. 다리와 발을 자극하시며 머리에 몰려있던 피와 열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걸을 때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코로 호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코로 호흡을 해야지 열이 겉으로 뜨지 않고 이 숨이 장기 깊숙이까지 전달이 됩니다. 코를 통해서 적당한 온도와 습도로 필터링이 되면서 몸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호흡이 깊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천천히 내 호흡에 맞게 서서히 걸어주시는 겁니다. 빨리 걷거나 달리기를 하시면 심장이 과열이 되고 열이 뜰 수밖에 없는데요. 냉각수에 해당되는 저수지에 체액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이 뜨면 위쪽으로 솟구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을 잘 걸러줄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주셔야 열이 뜨지가 않습니다. 등과 허리 풀면서 서서히 걸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경락이 신장 방광경락입니다. 뒤쪽이 풀려야 열이 뜨는 것을 막고 화기와 수기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꼭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내 몸이 하루에 썼던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혈액과 체액을 정화시키고 재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력,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몸의 지혜를 깨워주세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